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갈래 복합 첫 번째 송미인곡과 자모사 대비가 되죠. 무슨 말이냐? 자모사는 처음 들어보죠. 사실 저도 자모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낯선 작품이고 반대로 송미인곡은 너무 유명합니다. 작년에 송미인곡의 1탄인 사미인곡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그만큼 매우 유명한 작품인데 매우 유명한 작품이든 낯선 작품이든 이제는 결국 동일한 연계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내신 대비를 위하여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고전시가 강의를 수능 특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지금 드리면 고전시가는 현대어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어 해석만 된다면 고전시가는 현대시 비하면 매우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현대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전시가를 싫어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런 현대어 해석에 중점을 두어서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적도 있다. 그러면 저기 각시가 한 명 가고 있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 하늘에 있는 백옥경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인데 사실 이 작품은 송강정철이 유배를 당한 처지에서 한양에 있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작품이므로 즉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여성화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임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낸 작품이므로 여기 있는 백옥경은 임금이 계신 경복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하강임이지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감녀가 각시 편의상 을려라고 합니다. 을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을려가 대답을 하겠죠. 아, 너희구나. 너는 감녀. 네, 을려 이야기 들어보. 나의 이야기 들어보아라. 내 얼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 전체를 이 거동이 내 행동을 님, 여기서 님은 임금, 저는 그냥 편의상 이제 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괴암즉 사랑받음직 한가마는 자기 자신을 조금 겸손하게 나타내었죠.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너로다 여기신다라는 것은 총애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의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도 임금님을 믿어 군뜻, 여기서 군뜻은 나쁜 거겠죠. 나쁜 뜻이 전혀 없어. 이렇게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하였던지 아양과 교태를 너무 심하게 부렸다. 임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임금에게 너무 과하게 충언을 했다, 직언을 했다. 역시나 이렇게 의역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방기실은 얼굴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송강정철에 대한 임금의 마음이 변한 것이겠죠. 그것의 원인은 아양과 교태를 많이 부렸기 때문입니다. 누워 생각하고 누워서 생각해보고 내려앉아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내 몸의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산처럼 쌓여 있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산처럼 쌓여 있다. 과장법 산처럼 쌓였다라고 했으니 과장법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현대어로 읽으면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느냐? 누구 탓이다? 누구 잘못이다? 자신의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서러워 풀어 생각해보니 누구의 탓이다? 조물주의 탓이다. 여기서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을려가 말을 했더니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감녀가 가볍게 위로를 했습니다. 다시 을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맺힌 일이 있다. 맺힌 일이 있다. 그러면 맺힌 일은 무엇이냐? 님을 모시고 있어 보아서 님의 일을, 임금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이 맑은 얼굴, 물같이 연약한 몸은 편하실 적 몇 날이 있고 누구 걱정? 임금 걱정입니다. 여기 전부 다 임금 걱정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이렇게 현대어 보시면 되고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님다이 임 계신 곳 한양의 소식을 저는 이제 재미삼아 자신을 복직시켜 달라라는 소식이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려나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나갔다. 내일이나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중요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 산이냐? 많고 많은 공간 중에서 왜 하필 산으로 갔느냐? 산에 올라가면 해와 달이 잘 보입니다. 해와 달은 일반적으로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로 볼 수 있고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매우 중요한 것 구름 세모, 안개 세모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와 달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해와 달을 보려고 했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과 하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천리 임금과 하자 사이의 거리를 바라보겠느냐? 차라리 물가, 자 공간의 이동 등장합니다. 산에서 물가로 갔습니다.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 물결 또 등장했습니다. 장애물 바람 물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사공이 없는 거죠. 빈배 외로운 자신 화자의 처지를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 하강 이미지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그 다음 또다시 공간의 이동 모첨 찬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가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집 앞에 반벽천등이 켜져 있는데 누구를 위해 밝혀져 있느냐? 그러면 반벽천등은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잘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켜놓는 것인데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지 않고 있으므로 그것이 켜 있어서 무엇 하겠느냐?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더 외롭고 쓸쓸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르며 내리며 정신없이 다녔더니 그랬죠. 산 물가 다니면서 정신이 없었죠. 잠깐 사이에 힘을 다해 잠을 잠깐 들이 잠을 잤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드디어 중요한 것도 등장. 꿈에 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님의 얼굴이 늙었답니다. 화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죠.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하려고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떻게 하며 점을 못 다하야 목이 메이니 중요한 거 개성 장애물 됐습니까? 그 다음 허황된 일이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잠에서 깬 것입니다. 어여쁜 그림제 여기서 그림자는 누구 그림자? 화자의 그림자겠죠? 화자의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구나.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뭐해서 죽어서 중요한 거 낙월 여기서 낙월은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임과 함께 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시님, 자 이제 감녀가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각시님 달은 물론이거나 아니면 달보다는 굳은 비 여기서 굳은 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임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그립고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송미인곡 내용 살펴보았고 다음 낯선 작품 정인보의 자모사. 이 작품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시조입니다. 볼게요.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잎이 떨어지는데 계절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신님 계절은 흘러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데 가신 어머니는 어이하여 어떻게 하여 왜 돌아오실 줄을 모르시는가? 어머니에 대한 떠나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죠.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 품이 준주라소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아이를 길렀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덕분에 성장을 했다. 화자 자신이겠죠? 화자가 무엇을 했다?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부른 배 골리 보고 나은 얼굴 병만 여겨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그러면 부른 배로 낳은 아이 화자겠죠? 사랑으로서 기르고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다음 바리밥 여기서 말하는 바리밥은 여자들이 먹는 따뜻한 밥이거든요. 남 주시고 여기서 남을 주었다라는 건 자식에게 주었다라는 거겠죠. 잡숫눈이 찬 것이며 따뜻한 밥은 자식 주고 본인은
차가운 밥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잡숫눈이 찬 것이며 됐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밥은 자식들을 주고 어머니는 찬밥을 드시는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두둑히 다 입히고 자식에게는 따뜻한 옷을 입히고 겨울이라서 옅은 옷을 입는 겁니다. 즉 자식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본인은 옅은 얇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역시나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이고 여기 있는 초장과 대구법으로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어라. 솜치마를 아낀다고 입으시지 않으셨는데 결국 보공이 되고 말았다. 무덤 안으로 들고 가게 되었다. 무덤 안에서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방이 불 비치면 안방이 불이 비치면 누가 있는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지라고 막 착각을 하는 거겠죠. 닫힌 창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 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간절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산속에 어머니는 안방에 있지 않으시고 홀로 외롭게 산속에 계시죠. 되었나요? 그 다음 설워라 해도 서러워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어머니와 한 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무덤 불 욱은 오늘 이살부터 있단 말가 무슨 말이냐? 어머님 묻힌 무덤에 풀이 우거져서 오늘까지 자신은 살이부터 잘 살고 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빈말로 서른 양함을 니나 믿지 마옵소서. 즉 거짓으로 슬퍼하는 것이니 자신의 이러한 거짓된 효성을 믿지 말라. 이게 진짜 자신의 이러한 눈물이 효성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고 자신의 그러한 효성을 조금은 겸손하게 나타낸 부분입니다. 여기 40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작품은 총 40수짜리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수능특강 교재는 이 정도가 실려 있고 그 다음 이해와 감상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해제도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표현사용의 특징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밑에 서술형 문제 오늘 먼저 하나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용 설명서 내용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거의 그냥 사용 설명서에 달려있는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형 문제든 내신 암기형 문제든 출제를 해놓았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이러한 문제들도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수능 대비보다는 내신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